그렇다면 현재 시장은 뭐를 읽고 있냐면 경기 둔화와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 골디락스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오르지도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뜨뜻미지근한 겁니다. 경기 둔화가 골디락스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 자, 11월달 ADP 민간 고용 예상 밖의 둔화 10만 3천여 명 증가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미국의 고용 지표가 계속해서 둔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요거는 ADP 민간 고용 지표, 민간 업체가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전월보다 10만 3천 명이 증가를 했고,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 월가 예상치가 12만 8천 명인데 10만 3천 명이 증가한 거 나왔어요. 그래서 예상치보다 못했고, 저번 달 10월 달 수치도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만 3천 명에서 한 7천 명 정도 하향 조정을 해서 10만 6천 명 정도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하향되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동안 레저, 숙박업, 서비스업 이쪽에서는 계속해서 고용이 부족했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11월 달 레저 숙박업에서 7천 개의 고용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좀, 그 일자리가 많이 좀 부족해가지고 걱정이었던 부분이 이제 레스토랑, 뭐 호텔, 이런 데서 이제 일하다가 뭐가 트러블이 나. 그러면 어차피 다른데 옆에 이제 가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만둬버려. 그런 게 비일비재했었죠. 근데, 레저 숙박업에서 7천 개 고용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미국의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뭐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자면 고용이 올라가면서 임금 인상률이 올라갈 이유는 없겠구나. 그거를 우리가 좋은 쪽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고용은 둔화되고 있다는 거 지금. 자, 미국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자, 청구 22만 건. 전주보다 살짝 증가했어요. 1000건. 근데 아직도 경고하고, 근데 이제 가장 걱정인 게 뭐냐면 4주 평균치 계속 청구 건수. 김JK님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2주 연속 계속 청구 건수. 2주 연속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는 실직자들입니다. 요거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4주 평균치가 2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요것도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지표는 아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 자, 뉴욕 증시 장중에 3대 지수 국채금리 혼조, 국제유가 폭락. 자, 지금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요거 제가 좀 걱정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였죠? 국제유가 떨어지는 거? 국제유가 떨어지는 게 왜 걱정된다고 말씀드렸나요? 떨어지는 이유. 보통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거 경기 침체를 선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산업 침체.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오펙 플러스 얘네 내부에서 분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 어떻게 보면 석유 카르텔 얘네들이 좀 똘똘 뭉쳐가지고 감산도 하고 국제유가를 지탱을 해야 되는데 아프리카나 뭐 가나나 이런 국가들은 힘든 거야. 자기네들이 1년 동안 생산해야 될 양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못하면 지금 당장 외환이 부족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걸 감산하지. 당연히 걔네들 입장에서 힘들죠. 사우디 입장에서 계속 감산하자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논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요게 한 가지 있고, 그리고 미국의 생산량이 계속해서 천연가스, 석유 생산량이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이유는 당연히 바이든이 내년 대선을 위해서 생산량을 계속해서 늘리는 겁니다. 처음에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생산량 줄이고 계속해서 그런 정책 펼쳤다가 이제 내년에 힘드니까 대선 때문에 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수요가 줄어들고 있죠. 미국과 중국의 원유 수요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국제유가가 떨어졌고, 요거를 우리가 아직 뭐 떨어지는 거를 경기 침체를 선반영해서 떨어지고 있는 거다, 경기 침체가 나온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는 아직 기정사실은 안 되겠지만, 섣부른 판단이겠지만, 어느 정도 열어둬야 된다는 거, 경기 침체.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원달러 환율, 글로벌 달러 강세의 12원 급등, 1325원. 지금 달러 강세가 다시 나왔습니다. 달러 강세가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일까?
최근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달러가 많이 빠졌는데 달러 강세가 다시 나왔어. 이거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경기 침체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달러 강세라는 거는. 아, 내년에 좀 힘들 것 같은데, 뭐가 부러질 것 같은데, 달러가 쭉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달러 강세, 경기 침체를 시장에 반영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주식시장이 지금 뭐를 바라보고 있는지, 비트코인 시장은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힌트가 되는 겁니다. 힌트가 1개, 10개, 100개 모여서 분석이 나오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거. 달러 왜 급등하는지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JP모건 콜라노비 주식 등 위험자산 피해라. 대규모 금리 인하 없이는 가격 유지 어렵다. 주식 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콜라노빅 이분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해왔던 분이에요. 그래서 뭐 이해됩니다. 그리고 뭐 일리가 뭐 아예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이지도 않아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요거 일리 있다. 자, 요게 중요하죠. JP모건 다이먼 범죄자들만 가상화폐서 금지해야 된다. JP모건 CEO 내가 정부였으면 암호화폐 폐쇄했을 거. 요게 이제 어떤 자리냐면은 이제 미국에 있는 은행들 뭐 총수라던가 CEO들이나 한 자리 다 모았습니다. 청문회. 제니 옐런 누님 뭐 연준 의장 뭐 이것저것 막 다 와가지고 이것저것 그냥 묻는 겁니다. 이제 은행 그 관련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암호화폐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제이미 다이먼이 뭐라 그래요? 폐쇄해야지. 암호화폐는 어디에 쓰는 거냐면, 자금 세탁에, 뭐, 무기 밀매, 테러 자금, 이런 데 쓰이는 게 암호화폐다. 제이미 다이먼 왜 이러는 걸까? 아직 덜 샀나 봅니다. 왜 이러는 걸까? 제이미 다이먼. 지금 제이미 다이먼이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오닉스 블록체인이라 그래가지고 실물화 자산을 코인에 연동해서 살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 연준이랑도 계속해서 테스트를 걸치고 있고 뭐 디지털 채권 그리고 얘네들 JPM 코인 발행했죠. 은행과 은행끼리 기업과 기업끼리 쓸 수 있게끔 스테이블 코인도. 코인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 근데 비트코인 계속 안 좋대.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 이번 미국의 가장 큰 코인 시장의 화두가 제일 뭐죠? 가장 큰 화두?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현물 ETF인데 현물 ETF에서 JP모건이 지네가 갖고 있는 밥그릇이 의미 있는 밥그릇이 있을까? 클까? JP모건이 지금 뭐 담당하고 있죠? 원래는 수탁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주어지는데 수탁사 코인베이스로 들어갔죠. 그럼 JP모건은 당연히 좋은 얘기 안 나와야겠지. 왜? 지금 자기네들이 만든 상품이며 뭐며 이게 출시돼 그게 없기 때문에 굳이 좋은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확장 해석을 하고 막 이걸 막 음모론으로만 보탠다고 하면은 미국 정부 뭐 규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음모론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걸 또 한없이 부정적으로 보면 또 이제 말도 안 되는 거고 항상 JP모건 얘는 앞에서는 다른 얘기 뒤에서는 좀 다르게 또 준비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마냥 기사만 보고 야 이거 비트코인 진짜 위험한 거 아니야? 투자 안 해야 되겠는데 지금 매도해야 되나? 깊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 기사만 보고 이해되셨죠? 자, 이탈리아 중국의 1대1로 탈퇴 통보 중대립 분열 조장 비난. 이제 요게 뭐냐면은 국가 대 국가 이제 분열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건데 유럽에서 이탈리아가 가장 처음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가입한 나라였습니다. 1대1로에. 그 당시에 미국한테 그냥 몰매는 몰매 그냥 다 당했죠. 근데 지금 우리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 누님이 구구파예요. 무솔리니 또 후계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당선될 때만 하더라도 야 소련 푸틴이랑 친해가지고 이거 이탈리아랑 소련 편먹는 거 아니야? 라고 우려를 했지만 열고 봤더니 친미 친이유 성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물론 아직 요거 확정 아닙니다.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 발전기금 그거를 지금 받아야 되기 때문에 EU한테 받을 돈이 있어요. 몇십조 원이었나 몇백조 원이었나 그 돈이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돈만 받으면 언제든지 성격을 돌릴 수 있다.
근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정책은 친미 정책이다. 그리고 친 이유도 어떻게 보면 좀 맞고.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정책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과 지금 1대1로 탈퇴를 통보를 했다. 그래서 중국과 이제 손절하는 겁니다. 얘네도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에서 미국이 질 것 같은데 중국이 브릭스를 통해서 뭐 디지털 위안화가 화폐 기축 통화가 되고 중국의 승산이 조금 더 높게 생각을 하면 얘네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중국 힘들겠구나. 부동산 시장 지금 거의 절벽이네. 안 되겠다. 손절하자. 우리한테는 지금 미국이 더 도움이 된다. 미국 손 잡은 겁니다. 중국 버려지고. 이런 갈등들 내년에는 더욱더 심해진다는 거. 자, 무디스 바로 나오죠. 왜 중국의 손을 잡지 않았는지. 무디스 홍콩 마카오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했다. 연이어서 계속 나옵니다. 무디스가 지금 그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낮췄고, 그리고 이번에는 홍콩과 마카오, 그리고 중국의 국영기업들, 은행들, 얘네들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홍콩도 그렇고 마카오도 그렇고 중국 거니까 그리고 국영기업들, 은행들, 26개의 지방정부 금융기관들 얘네들 싹 다 등급 강등 검토 대상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3개월 이내로 결정이 되는데 아마도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경제 회복은 빌미가 안 보인다. 낌새가 안 보인다. 중국이 이렇게 힘들다는 건 또 누가 힘들다는 거예요? 한국, 그렇죠.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한국도 위험하다. 한국의 반등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중국의 반등 같이 기대하셔야 됩니다. 요게 살 길이라는 거. 자,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 기시다 총리와 회동. 자, 지금 일본의 엔화 가치가 급등했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이유가 이제 봤더니 이번에 우에다 총재와 기시다 총리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우에다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성장이 나오면 마이너스 금리를 좀 없애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YCC 상한선을 좀 들어도 되지 않을까? 즉 금리 인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 얘기를 슬쩍 흘립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엔화가 갑자기 튀죠. 엔화가 튀면 어떻게 된다? 미국 국채, 미국 주식, 전 세계 글로벌 증시나 이런 자산들, 채권들 몰려있던 일본 자금들, 일본 투자금들이 다시 리턴,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시장에 매각이 나오고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된다? 국채 금리가 급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도 천천히 완만하게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시면 되고, 아마 빠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일본의 뭐 마이너스 금리라던가 아니면 YCC 상향 조정이라던가 다시 또 변경되는 금융정책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미국이 어떻게 되나, 미국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되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디스 얘기 드렸고, 자, 일정 한번 짚어드릴게요. 오늘은 또 중요한 일정이 있죠. 자, 12월 8일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 22시 30분. 실업률도 같이 나옵니다. 오늘은 요거 두 개가 중요해요. 자, 요거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10시 반에 발표됩니다. 그래서 아마 고용지표는 조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미국의 자동차 노조들 파업이 이제 복귀를 했고, 그게 이제 고용지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나올 거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치가 18만 건으로 해놨죠. 근데 이거보다 좀 더 높게 나와. 그럼 시장은 미국 증시 기준입니다.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채권금리가 튈 수 있습니다. 요거 단타나 아니면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실업률도 요거 좀 지켜보셔야 되고, 뭐 실업률 같은 경우 크게 변동성 없을 거예요. 오히려 뭐 좋게 나오던가 아니면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자, 12월 9일 중국 PPI, 요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요할 거고, 12월 12일 날 미국 CPI 중요하겠죠. 요거 2%대도 가능성은 없지 않아요. 2%대도 가능성이 있다. 좋게 나올 겁니다. 12월 13일 PPI, 생산자 물가지수 PPI, 그리고 14일 날 연준 금리 결정.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금리는 동결입니다. 근데 인하 얘기가 나오는지 첫 번째, 그리고 점도표 보셔야 됩니다.
점도표에 점을 찍을 건데 내년에 금리 인하를 언제부터 진행을 할 건지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요 부분. 점도표가 아마 3, 6, 9, 12 이렇게 찍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래서 이번에 점도표 금리 인하를 언제 찍는지 내년 상반기일지 내년 하반기일지 요거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반기에 점도표를 찍는다. 그럼 시장은 조정 나올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켜보셔야 되고 14일날 유로존 금리 결정 소매 판매 지표 발표되고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19일날 유로존 CPI 20일날 국내 총생산 GDP 발표됩니다. 20일 근원개인 그리고 23일날 신규 주택 판매되면 12월 달에는 끝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전미 고용 보고서 일단 뭐 괜찮게 나왔습니다. 살짝 하향 조정이 됐고 이렇게 보시면은 뭐 업종이라던가 뭐 레스토랑이나 호텔 이런 데 서비스 일자리가 좀 감소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좀 둔화되고 있고 그리고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000건 증가했고 22만 건이 발표했다고 합니다.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그리고 국제 유가 69달러 선 급락을 했고 오펙 플러스 자발적 감산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미국 생산량 늘어났고 중국의 수요, 미국의 수요 감소한 거 작용을 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사우디도 중국이라던가 이런 주요 국가들 원유 판매하는 국가들한테 이제는 그 판매 단가를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사우디는 지금 현금이 많이 필요하죠. 네옴시티도 있고 이제 탈석유, 탈원전 다음에 이제 좀 원유로 돈 벌어먹고 사는 걸 이제 없앨 수 있는 차세대 먹거리 산업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해서 판매 단가를 낮추고 있다는 거. 그리고 무디스 홍콩, 마카오 계속해서 중국계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계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건 우리 비트코인 시장에도 좋다. 왜? 미국 이 큰 파이에 비트코인 시장도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 뭐 주식, 미국 주식, 뭐 채권 이렇게 있는데 비트도 있어요. 왜? 우리 비트코인 시장을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현물 ETF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관들 쭉 들어오면서 주도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자금이 쏠리면 우리에게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금리 하락과 유가 하락. 그런데 시장은 상승을 했지만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은 뭐를 읽고 있냐면 경기 둔화와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 골디락스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오르지도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뜨뜻미지근한 겁니다. 경기 둔화가 골디락스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but that don't make it better.